이번 주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트럼프의 립 서비스와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흔들리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조정을 받았어요. 주식을 하거나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특히나 이번 주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흥미진진한 한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 무역 분쟁이 심화되던 당시처럼 이 핵심 당사자인 중국 증시가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고, 이 한국도 동시에 트럼프의 단순 립 서비스로 인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립 서비스나 정책적인 조정으로 인한 하락의 기회를 저는 상당히 좋아하고요. 덕분에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비중을 소폭 늘렸습니다. 결국에 이런 립 서비스로 인한 하락은 일시적으로 작용될 뿐 다시 펀더멘탈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기회를 준 트럼프가 오히려 저는 고맙다고 느껴질 정도네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최근 진행된 미중 무역 협상이 이 노딜로 마무리되고 앞으로의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결론이 났죠. 그런데 단순히 경제적인 펀더멘탈이나 아무런 지표는 바뀐 게 없는데 최근 며칠 동안 주가는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났어요. 정말이지 이런 기회는 주식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타이밍인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주식 보유 수량을 늘려야 하는 기간인 걸까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향후에 양국 간의 이 무역전쟁이 더 심화되고 양국 간의 관세가 이 파고 국면으로 흘러간다면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것도 이 바람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일단 저는 낮아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 낮은 가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아직 우리 세계 경제의 흐름이 나름 견조하고 이 반등적인 추세에 이 베팅을 하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혹은 다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랑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죠. 다만 그 립서비스로 인한 폭락이나 상승보다는 그 경제지표의 펀더멘털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경기가 저점이고 이 반등 추세를 설명할 수 있을까인데, 그 이유는 단연 이 세계 각국의 경제 정책의 변화인데요. 세계 각국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는 이 경제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정부의 직접적인 의지가 되는 셈이고요. 어떻게 되든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수요를 자극해서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 경기 저점 전후로 해서 이 각종 부양책이 등장을 했었고요. 이 그림의 이 차트는 OECD 국가의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과거 닷컴 버블 폭락 국면,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 그리고 16년의 중국발 부채위기 국면 등 이 어김없이 이 시점에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나 추가 예산 편성 등 이 인프라 투자, 경기 촉진법 같은 정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들어서도 이 중국에서는 이 감세와 인프라 투자, 유동성 공급과 같은 이 재정 정책과 이 통화 양방향 정책을 발표했고요. 한국은 반면 이 재정 확대와 추경을 추진 중이죠. 또한 미국과 유로존에서는 올해 추가로 진행하려던 이 통화 정책의 정상화 계획을 일단락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전에도 몇 차례 언급된 중요한 것이 이 중국의 통화정책인데,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것이 수출이고, 이 수출의 비중과 구조를 보게 될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의 수요라는 것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중국으로의 수출에는 이 재가공에 투입되는 중간재 품목의 비중이 가장 높고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이 한국산 중간재 용도는 이 제3국으로 가는 제 수출용보다는 이 중국의 내수소 비용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결국 무역 분쟁에서 한국의 수출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 중국으로의 수출 대부분이 이 중간재로 섞여 있고, 이 중간재가 중국의 가공 수출에 투입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이 가공 수출용보다 중국 내수용이 더 많고, 이는 다시 말하면 이 중국의 수출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지속적인 내수 부양 정책으로 중국 내수가 뒷받침이 된다면 이 한국의 중국 수출도 일정 부분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흐름은 중국이 키가 되는 법이고 중국의 수출 경기뿐만 아니라 이 내수 회복도 직접적으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와준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내수 부양책에 힘입어 이미 실물 및 심리지표의 반등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나 정책에 집중되었던 이 투자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뚜렷하게 개선세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제조업 PMI는 확장 국면으로 회복하면서 이 한국의 수출과 연관된 이 수입 항목에서 그 조금이나마 회복세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2018년에 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매우 강한 긴축 정책을 유지했고, 이로 인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던 기업들은 이 투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국면에서 투자를 줄여 증가한 현금은 이 부채를 갚고 배당을 늘렸어요. 결국 산업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실 기업들이 대거 정리하고 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게 되면서 더 크게 성장할 발편을 마련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의 흐름이겠죠. 중국과 한국처럼 이 재정 측면의 대응은 아니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일단 중단하려고 하는 흐름은 미국의 경기 측면에서 보면 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연초에 미국발 경기 침체의 공포가 팽배했던 것과 달리 아직 양호한 경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1분기에 연방정부의 이 셧다운의 일시적인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이 고용과 소비 등의 지표 지표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미국의 흐름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이 수출 강대국으로서 아직까지 미국의 견조한 수요가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 일부를 아직까지 뒷받침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의 완만한 반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잊혀질 수가 없겠죠. 무역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나, 협상 전에 트럼프도 강경태세를 취하다가 막상 회의가 끝난 후에는 매우 건설적이었다면서 계속 합의를 이끌어가자고 말하는 것을 보면 결국 협상 결렬과 전면적인 관세 인상은 미국에게도 반드시 부담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보게 되면 극단적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이 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 전혀 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폭락장에 비중을 늘려 대응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주식이나 투자를 할 때 매수하고 매도하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인데, 감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매수를 할 때 매도를 일단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단순히 2, 3개월 혹은 6개월을 예측하는 것은 결국 메이저의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점쟁이가 아닌 이상 단기적인 흐름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예측을 통해 맞다, 틀리다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은 분은 차라리 점집에 점쟁이를 찾아가시길 추천드리고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겸손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에 조금 올랐다고 혹은 조금 떨어졌다고 너의 말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자신의 소신과 분석을 신뢰하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본인의 돈을 남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판단 안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냐 틀리냐 줏대 없이 투자하지 마시고, 제 분석과 의견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스스로 대조해 보시고 공부하셔서 꼭 자신의 기준하에 판단을 하셔서 후회 없이 투자를 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내 탓, 떨어지면 네 탓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제발 안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현재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적 교역 환경이 연초와 비교해 뚜렷하게 개선 흐름을 띠고 있고, 나아가 각종 은행의 완화적 스탠스와 최근 연기된 미중 무역 협상으로 볼 때 향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